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오늘은 꿈과 희망이 없는 사회초년생, 무주택자, 소상공인, 월급쟁이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함께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100억 자산가는 왜 벤츠 한 대를 양도세금으로 내었을까? 실제 저희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행하고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공한 월급쟁이 투자가가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여러분께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의 투자 분석, 상황,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무일푼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터넷에 투자 실적이 없이 말로만 여러분을 호도하며 부동산 영끌, 적극 매수로 유도하는 가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21년간 월급쟁이로 갈급한 심정과 치열한 분석으로 변화가 많은 부동산, 주식시장을 경험하며 무일푼으로 100억 자산을 이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노력하며 치열하게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저희 분석 결과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시련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2015년부터 2021년 상승장에는 못 올라탔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2002년부터 2010년 상승장에 못 올라탔고 기회를 잡기 위해 2001년부터 2014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공부하며 결국에는 2015년 상승장 초반에 올라탔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으로 저는 6년간 100억 자산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현재 영끌로 아파트 매수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끌로 매수한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고 현금화도 할 수 없으며 당장 아파트 가격이 2, 3억 올라도 사이버머니입니다. 기회를 엿보며 다음 장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영끌 없이 실거주 중저가 1주택 매수하는 것은 제 생각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산을 하나하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최상급지의 아파트를 매도를 했을까요? 본 양도세 영수증은 제가 매도를 하며 받은 양도세입니다. 무려 8천만 원이네요. 양도세로 벤츠 한 대를 나라에 내는 격입니다. 저는 아직도 20년 된 국산 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 20년 된 국산 중국차의 가격은 300만 원이더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은 제가 판단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원칙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높이는 일. 그 번 돈을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보호하는 일.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며 분석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일, 포착된 기회를 토대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일, 그리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첫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2001년부터 2014년도까지 무주택이었으며 이 기간에 엄청난 근로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2019년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1년에는 경매로 근린 올 근생시설을 낙찰 받았습니다. 대출을 26억 발생시켰으며 총 실투자금은 4억. 현재 이 세 건물의 자산 가치는 약 107억 정도입니다. 즉 실투자금 4억으로 순자산 80억, 총 자산 110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뒷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은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대한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반드시 부동산 조정 시기가 옵니다. 제가 2015년 투자했던 것과 같이 반드시 이런 상승장을 나타내는 시기가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끝이 이 시점에서 잡기 위해서 저는 현재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의 선택이 옳을지 틀릴지 향후의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0%, 그리고 직관적인 느낌을 50%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달콤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 초기 마스크 가격이 장당 5,000원이었지만 현재는 100원입니다. 아파트도 시간의 문제이지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2029년이 되면 공급이 원활해지고 지금 가격의 약 50%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골라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게, 이사 다니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2001년 결혼을 해서 2015년까지 무려 6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자신의 신용도를 극대화해 두십시오. 집값이 조정을 받아 집 사기 좋은 시기가 오면 현재까지의 저축액은 적어도 신용도가 높고 연봉이 높으면 수억을 대출해주는 힘이 발생됩니다. 저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서울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무려 낙찰가 20억에 90%인 18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과 신용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여러분 현재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생활해야 됩니다. 지금의 근로소득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쌓인 근로소득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기라고들 모두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해서 매매가를 떠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 이후 엄청난 통화량이 풀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 심리는 고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면 2년 후, 적어도 3, 4년 후부터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급 부족도 당장은 아니지만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때와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하기 위해서 3080 공공주도, 3기 신도시, 진안 의왕 신도시 발표 등 여러가지 공급 대책이 실행 중입니다. 또한 전세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연말에 전세 가격 상승 억제 대책을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 같합니다. 이건 단적인 예를 들면 현대 공시지가의 70% 정도를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주택의 공시지가는 약 6억대, 7억대, 그것에 약 60, 70%를 반영하면 4억대, 3억대의 전세를 살 수 있습니다. 반시장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면 매매가 상승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한 통화량도 현재는 해소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다, 한국에서는 벌써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돈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절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반영되면은 매수 심리는 당연히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후반기, 내년 상반기 반짝 올라가는 집값,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어차피 2년 동안 팔지도 못하는 집, 잠깐 올랐다 긴 하락의 그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승 요인은 점점점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락시키는 요인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0.75%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보수적으로 1.25%, 공격적으로 하면 1.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5%가 금리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출 상환금리, 기준금리가 1.5%면 대출 상환금리는 약 4%, 5%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대출 DSR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가 떠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하게 되면 전세자금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집값을 하락시키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미국의 긴축신호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여러 가지 통화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세계 금융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
당장 1, 2년 내에는 공급이 힘들지만 앞으로 3년 후, 4년 후, 5년 후, 6년 후에는 엄청난 공급량이 쏟아집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현재 모든 대선 후보의 1순위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드라이브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 5가지는 점점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며 이것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환율, 주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향후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아파트 가격과 주가와 환율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환율과 주가의 관계를 파악한 이유는 향후 부동산 말고 주식과 달러 투자에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파악을 해봤으며, 부동산과 주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빨간색 차트는 종합주가지수이고 파란색 차트는 환율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차트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과 주가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2003년도 아파트 주가가 먼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통화량이 많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고 이후 후행하면서 보라색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즉, 종합주가지수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매수 가격을 약 2, 3년 정도 선행합니다. 그리고 환율과 주가는 반대의 관계입니다.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러한 관계를 보였고,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2012년부터 2021년을 보면 빨간색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상승 쪽으로 가게 되니 아파트 가격도 2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대세 상승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왜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긴축이다, 금리 인상이다, 여러가지 돈을 옥죄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지수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이 융통이 안 되고 투자할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합주가 지수는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선반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억제 정책, 금리 인상, 대출 억제, 전세가율 제한, 공급 대책, 거기에 통화량도 억제가 된다면 향후 3, 4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미리 1, 2년 전에 자기의 실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별 해야 할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들은 영끌로 아파트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 꼭대기에서 잡고 1, 2년 더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절대 아파트를 팔 수 없으며 이후에는 하락장에서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저평가된 중저가 매수는 권유합니다. 변화가 많은, 호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세 가지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첫째, 청약 당첨으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70%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은 지금이라도 환영입니다. 둘째, 경공매 공부를 많이 해서 경공매를 통한 저가 매수는 추천합니다.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공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서울에 90평짜리 올 근생시설을 낙찰받을 때 약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답이 없다면 3, 4년 후에 다가올 대세 하락장을 대비해서 근로소득을 열심히 모으고 몸값을 불려서 소득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신용도를 극대화해서 향후 대출받을 때 대출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의 실력을 키워두십시오. 청약, 저가 매수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1주택자는 절대 다주택 구매를 금지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향후 징벌적 과세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다만 상급지 또는 대형 평수와 갭이 좁혀질 때에는 갈아타기는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재 대형 평수는 코로나 및 대형 평수 공급 부족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도 권유드립니다. 또한 근로소득 확보를 극대화하고 코스피 하락 시에 우량주, 삼땡전자나 깨톡 등 분할 매수 전략 적극 추천합니다. 이후 주가 반등 시기에는 차액을 확보하여 매도한 후 다시 2, 3년 후에는 부동산 상승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선투자하는 시스템을 확보를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 시에는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시에는 주식을 매도하고 환율이 최저치에 있을 때 약 1100선에서 매수하고 1170선 혹은 1200선에서 되파는 방법을 반복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엄청난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지만, 첫째로 비과세 주택은 적극 매도를 권유드리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빼고는 적극 매도를 권유합니다. 정말로 향후 꽝통 차실 수 있습니다. 거주형 주택 매도 후 차익으로는 주식, 달러, 꼬마 빌딩, 현금화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100억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꿈이 없지만, 희망이 없지만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거, 이것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